안녕하세요. 2분 건축 시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안조사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시험 중 하나인 표준 관입 시험, 즉 SPT 시험에 대하여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준 관입 시험은 집안의 단단한 정도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표적인 현장 집안조사 시험입니다. 보링공 안에 샘플러를 넣고 일정한 무게의 해머를 떨어뜨려 집안에 관입시키면서 타격 횟수, 즉 N값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건축물의 기초 설계와 말뚝 설계, 흙막이 설계, 지내력 검토, 액상화 평가까지 거의 모든 집안공사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특히 집안조사가 부실하면 이후 구조 설계와 기초공사 전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험 수행이 필수입니다. 먼저 표준 관입 시험의 목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안의 강도 확인입니다. 집안이 얼마나 단단한지, 연약한지를 N값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질 분류입니다. 모래인지, 점토인지, 자갈층인지 현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 설계 자료 확보입니다. 얕은 기초가 가능한지, 말뚝 기초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네 번째는 액상화 가능성 평가입니다. 지진 발생 시 모래 지반이 액체처럼 변하는 액상화 위험 여부를 검토할 때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는 구조물 안정성 검토입니다. 굴착공사와 흙막이 설계, 파일 지지력 검토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제 표준 관입 시험의 기본 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에는 해머, 샘플러, 로드, 엠빌 등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머 무게는 63.5kg이며 낙하고는 76cm입니다. 이 기준은 국제 기준과 국내 KS 기준에 맞춰 관리됩니다. 샘플러는 스플릿 스푼 샘플러를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외경은 약 50.8mm, 길이는 약 45cm 정도입니다. 이 샘플러를 집안 속으로 관입시키며 시료를 채취합니다. 이제 시험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링 굴착입니다. 시험하려는 깊이까지 천공을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로터리 보링 장비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공내 청소입니다. 보링공 바닥의 슬라임과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바닥 청소가 불량하면 정확한 N값 측정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샘플러 설치입니다. 샘플러를 로드와 연결하여 공내에 삽입합니다. 이때 샘플러 수직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해머 낙하 준비입니다. 해머를 정확히 76cm 높이까지 올립니다. 낙하 높이가 일정하지 않으면 시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1차 15cm 관입입니다. 처음 15cm는 예비 관입 구간으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값은 N값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2차 15cm 관입입니다. 두 번째 15cm를 관입시키는데 필요한 타격 횟수를 기록합니다. 이것이 N1 값입니다. 일곱 번째는 3차 15cm 관입입니다. 세 번째 15cm를 관입시키는데 필요한 타격 횟수를 기록합니다. 이것이 N2 값입니다. 여덟 번째는 N값 계산입니다. N값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15cm 관입에 필요한 타격 횟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N값은 N1 더하기 N2입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구간이 10회, 세 번째 구간이 15회라면 N값은 25가 됩니다. 아홉 번째는 시료 채취 및 관찰입니다. 샘플러를 회수하여 토질 색상과 입도, 함수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열 번째는 반복 수행입니다. 일반적으로 1m에서 2m 간격으로 반복 실시하여 지층 변화를 확인합니다. 이제 N값에 따른 일반적인 집안 상태를 알아보겠습니다. N값이 0에서 4 정도면 매우 연약한 상태입니다. 침하 위험이 크고 직접 기초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N값이 4에서 10 정도면 연약 집안으로 판단합니다. 소규모 구조물 정도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N값이 10에서 30 정도면 보통 집안입니다. 일반적인 건축물 기초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N값이 30에서 50 정도면 조밀한 집안입니다.
지지력이 우수한 상태입니다. N값이 50 이상이면 매우 단단한 집안 또는 안반층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값 50 이상에서 더 이상 관입이 어려운 경우를 N치 5분의 50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N값 하나만으로 모든 집안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수비, 지하수위, 토질 상태, 자갈 함유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표준 관입 시험의 장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이 비교적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현장에서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어 현장 토질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시험자 숙련도에 따라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자갈층과 매우 연약한 점토층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함수 상태와 지하수 조건에 따라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하고 불량입니다. 76cm 낙하 높이가 정확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큰 N값 또는 작은 N값이 측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내 청소 불량입니다. 바닥 슬라임이 남아있으면 연약층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샘플러 손상입니다. 샘플러가 변형되면 정확한 시료 채취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로드 마찰 영향입니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로드 마찰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하수 영향입니다. 포화 사질토에서는 액상화 가능성과 함께 N값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표준 관입 시험 외에도 콘 관입 시험, 탄성파 시험, 평판 제하 시험, 공내 제하 시험 등을 함께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집안 상태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리 검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링 위치와 심도 확인. 둘째, 해머 무게와 낙하고 기준 확인. 셋째, 샘플러 규격 및 손상 여부 확인. 넷째, 공내 청소 상태 확인. 다섯째, 15cm 단위 타격 횟수 기록 확인. 여섯째, N값 계산 오류 여부 확인. 일곱째, 시료 채취 상태 및 토질 분류 확인. 여덟째, 지하수위 측정 여부 확인. 아홉째, 시험 간격과 반복 수행 상태 확인. 열번째, 집안조사 보고서 작성 상태 확인입니다. 결국 표준 관입 시험의 핵심은 정확한 N값 측정과 현장 토질 상태 해석입니다. 집안조사 결과는 구조 설계와 기초공사 전체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시험 과정의 작은 오류도 매우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험 수행과 기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건축 시공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